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정철을 연초에 만났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그건 너무 근거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영상으로도 만나보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제가했습니다. 이로써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가 16명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거짓말 논란, 위증 논란 이후 한 닷새 정도인가요?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제가 했는데, 조수진 부장, 저와 화면을 같이 보면 16번째 임명 강행이다. 네. MB정부 때 17명이다. 그런데 정권마다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청문회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문재인 정부가 3년 차라는데 저 숫자가 기록이 된 거죠. 그거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일종의 적폐다. 이래서 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철을 문재인 정부는 밟아서는 안 된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 내정자죠. 신임 검찰총장으로 한번 통칭을 하시죠. 내정자로 해야죠. 내정자로 해야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24일 자정까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 검찰총장 내정자가 맞을 것 같고요. 이 윤석열 검사는 정말 괜찮은 검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청문회를 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청와대는 물론 검찰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바로 위증총장이 됐다. 예. 이 문제입니다. 이 윤석열 후보자가 그 친한 어떻게 보면은 의형제를 맺고 있는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변호인 선임까지도 나섰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개했느냐? 이 질문에 무려 6번을 부인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녹취록이 발견이 되고 거기에서 방송이 되고 나서는 소개는 했지만 선임까지 가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증이라는 거는 다른 청문회 공직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증총장으로 과연 검찰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아울러서 이 위증까지도 제기됐는데 위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임명 처리된다면 인사청문회는 과연 왜 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0명 넘는 검사를 어떻게 그러면 관장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친한 검사의 형이나 동생을 비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검찰총장이 점검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라고 독려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윤석열 검사로서의 능력은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검사에서 일약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사정 작업을 총괄하는 수장을 맡았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또 검찰총장으로 수직 상승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검사들에게 줄을 잘 서면 나도 저렇게 출세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참 걱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가 되면서 이 검찰과 이 야당의 주도권 싸움에서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가 이긴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사실 지금 가장 답답한 인물 바름 아닌 황교안 대표일 겁니다. 관련 인터뷰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1년의 현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발생하다시피 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효과적 대해서도 못하는 데다가 얼떨결에 거품이 낀 경력을 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돼서 그런지 편한 길로 가려고 위험한 것 안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황교안 리더십은 내가 보기에 흔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조재문 교수님, 예. 윤석열 내정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을 시동을 걸면 예. 반대급부로 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많이 상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두 가지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사퇴를 하려고 공세를 하다가 사실 자유한국당이 그 뒤에 청문회 끝나고 나서 그렇게 강하게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 이유가 지금 박찬종 전 의원의 말에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수사를 받게 될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검찰총장이 되고 나면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뭐 이번에 뭐 패스트트랙 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폭력 문제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황교안 지금 대표가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황교안 대표가 주장했던 것처럼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열심히 싸워달라 이런 말을 신뢰성을 갖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역 물갈이 공천의 문제도 그래요. 처음에 사실 본인이 대표가 될 때만 해도 현역 물갈이 문제라든지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뭔가 메시지를 계속 던져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행태나 행보를 보면 그런 부분이 정말 무색해지는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무총장에 친박 측근인 박명우 의원을 지금 임명한다든지 아니면 김재원 의원이나 이런 상임위원회 중요한 자리에 또 친박들이 돌아오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지금 그 대중 연설이죠. 사람들 모아놓고 연설하는 연설에서 친박에 가까운 연설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죠. 이런 말은 결국 과연 총선에서 친박 청산이 가능해질까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과 결을 같이 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서 사실은 이제 당내에서는 아니면 어떤 그 중도적인 성향의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황교안 지금 대표가 과연 친박 청산하고 당을 쇄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는 부분에 의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지지율이 저는 떨어지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도 결국은 결집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지금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으로 정해본 게 임명됐지만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는 태풍의 눈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또 하나 있는 게 민주당 이제 모레면은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나잖아요. 물론 뭐 윤석열 후보자에게는 당연히 아니하겠습니다만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면 앞으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때 이 부분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어서요. 그렇죠. 저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역시 의리가 있다. 의리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검찰이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우리가 이야기하던 검찰이 의리로 뭉쳐진 집단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제일 중요하게 사는 검찰개혁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검찰개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실체가. 그럼 공수처를 만들고 뭐 경찰하고 수사권 나누는 게 단순히 검찰개혁인가? 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친척 중에 검사가 없어도 내 형제 중에 검사가 없어도 정말 검찰에 가서 공정한 수사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보여준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보면 자, 후배 검사의 형이라고 해서 뭘 봐주고 이런 행위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하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검찰 내 문화로 정착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뭐하러 개혁하느냐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당이 야당이전 시절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검찰개혁의 앞으로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될 것이냐. 알겠습니다. 자, 후배 봐주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이냐 바로 그러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의 첫 시험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바이오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시험대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희 주제도 이제 좀 바뀔 텐데 양지열 변호사님. 전 서울고검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끝까지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굳힌다라는 얘기를 전원 서초동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저 시험대라는 생각을 안 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서초동에 알려진 대로의 한동훈 사전검사의 스타일이라면 이게 뭐 정권이 바뀌었다거나 검찰총장이 바뀌었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지해왔던 수사 기조를 바꿀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어찌 보면 검사로서의 자신의 역할로는 최대한도를 하고 늘 목표치를 최대한으로 잡고 그 이후에 그게 뭐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서 인정을 안 받고 못 받고는 또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스타일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초도에서 뭐 독하다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런 정도로까지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서울중앙지검장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아직 기소가 한참 안 하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은 낮지만 그만큼 유력 인사지만 만약에 검찰총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뭔가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압력 아닌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그럴 일도 없지만 윤석열 내정자 스타일로 봐서 그럴 일도 없지만 그런 어떤 뭐 변화가 있으면 아마 윤석열 그 지금 내정자가 2013년도에 국회에서 청문회장에서 나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외압받았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 그런 사태 또 벌어질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연속성이 계속 이어지지 뭐가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수진 부장이 지금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사실 비상시국인데 삼성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가 원래 템포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13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가 한직으로 발령이 나요. 이게 박근혜 정권의 눈밖에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수사를 원칙대로 한 거죠. 제기를 한 것이 특별수사팀, 그러니까 박근혜 특검팀에 합류를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윤석열 내정자가 한 것이 이재용 구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를 어떻게 처리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더 큰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삼성하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주 원료 불화수소 등이 일본의 무역 조치로 지금 수입이 중단된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삼성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업 수사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신속성입니다. 왜냐하면 꼭 일본의 무역 조치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에서 이러다 기업 다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수사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했다. 이 부분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 기간이 지금 2년이 넘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엄중하게 법대로 처리하되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